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제 화요일이 다가왔어요. 화요일은 신나게 한번 보내보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행복하게 즐겁게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덥고 좀 짜증 나더라도 좀 시원한 곳에 가서 좀 쉴 땐 시원한 가서 쉬세요. 시원한 가서 쉬고 에어컨 밑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요. 저도 에어컨 바람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차라리 이제 선풍기가 좋더라고 오히려. 냉방병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어디 그늘 밑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지키는 그런 관계의 기본 값이 있어요. 응? 관계의 기본 값이 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 값이 뭐냐? 첫 번째 보면 알아서 이해하기를 바라지 말 겁니다. 알아서 이해하기를 바라지 마라. 두 번째는 당연히 알겠거니 짐작하지 말라. 짐작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이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단정 짓지 말고 네 번째는 공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응? 공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 네 가지의 기본값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내 기분을 내색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당연히 알 거라 짐작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짐작해서는 안 된다.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알아서 이해할 거라고 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면서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공감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가끔 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만 한다고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만 계속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다루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잘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임원 인사를 했네요. 임원급들 인사를 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개발 책임자 그리고 파운드리 책임자가 이제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됐더라. 교체가 됐다는 것은 잘렸다는 건가? 하여튼 교체가 됐어. 어깨에 따르니까 삼성은 어제죠. 조직 개편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 주력 제품인 반도체 쪽에 그 디램 개발 실장에 황상준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실 그 부사장을 선임을 했네요.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그 선개발 팀장은 유창식 부사장이 있고 설계 팀장에는 오태영 부사장이 임명될 예정됐다고 하네요. 임명될 거다. 그 전략 마케팅 그 실의 마케팅 팀장은 그 윤활용 상무가 맡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약점한 파운드리 사업 기술 분야 수장도 이제 교체가 됐네요.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기태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 개발 실장이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부사장급 인사인 것 같아요. 부사장. 정 부사장의 공개로 공석이 된 그 기술 개발실은 구자흠 파운드리 기술 개발실 부사장이 맡는다고 하네요. 이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사업부 선행 개발 팀을 신설을 했는데 생활가전 사업부는 글로벌 기업 P&G 출신의 이정주 상무를 영입을 해가지고 차세대
기획 업무를 맡겠다고 합니다. 한편 경영지원실 그 관세 지원 파트장에는 관세청 출신의 그 강윤호 상무를 영입을 했네요. 보니까. 삼성은 지난해도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 7월에서 8월쯤에 부사장급 임원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수혈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적쇄신 필요하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소식인데 이게 진짜 뭐 골 때리네. 이 삼성 그 갤럭시 Z 플립 5하고 폴드 5 출시 앞두고 이 성지가 난리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0대 회사원 그 모 씨가 지난 1일 서울의 한 성지, 이 성지가 뭐냐면 이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지라고 하죠. 갤럭시 S23 기본 모델을 이동통신사 그 변경 조건으로 빵원에 구입을 했대. 빵원에 약 10만 원 요금제 부가 서비스를 3개월가량 유지하는 조건인데 기기값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출시된 지 반년밖에 안 된 제품을 오히려 차비 명목으로 15만 원까지 받아서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비싼 요금제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스마트폰을 사고 돈 번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5랑 플립 5 원팩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제품이 차비폰이라고 합니다. 차비폰. 이 차비폰으로 전략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 페이백을 해주는 스마트폰인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이제 재고 소진이죠.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이 통사가 그 일부 유통처단의 불법 보조금이죠. 이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깨 따르니까 일부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에서 갤럭시 S23 기본 모델하고 Z 플리퍼 등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이 빵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빵원. 실제로 보니까 한 성지에서 갤럭시 S23 기본 모델하고 Z 플리퍼를 이 통사 변경 조건으로 해서 15만 원에 그 페이백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갤럭시 Z 플리퍼의 경우에는 기기 변경이죠. 이 기기 변경 조건에서 영원에 구매가 가능하더라. 그겁니다. 현재 Z 플리퍼의 공식 출고가는 135만 3천 원입니다. 10만 원대 요금제 이용 시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69만 원이고요. 최저 66만 3천 원에 구입 가능한 건데 S23 기본 모델도 최대 57만 5천 원을 할인받아 가지고 최저 58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 보조금의 재원은 통신 3사의 그 3사하고 단말기 제조사 그 유통막에 공급하는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이 통사 등이 Z 폴드 5하고 Z 플립 5 출시를 앞두고 재고 소진을 위해서 판매 장려금을 확대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일각에서도 불법 보조금 포장 제도가 사라지고 방통위죠. 그 단말기 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단속 인력 부족으로 해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는 단통법 없었으면 좋겠어. 좀 자유롭게 싸게 뭐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왜 자꾸 이걸 막 정부가 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TV하고 스마트폰하고 이제 생활 가전 등 그 완제품 부분에 그런 주요 제품군을 이제 경쟁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사와 비교하는 경쟁 그 제품 비교 전시회 이거를 5년 만 다시 열었다고 하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경쟁하는 타사 첨단 제품을 철저히 막 뜯어봐가지고 자사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관련했기 따르니까 삼성은 이날 경기 수원 사업장에서 경쟁 제품 비교 전시 개막식을 개최를 했는데 이 삼성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이 비공개죠. 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전시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려요.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분장을 포함해서 DX본이죠. DX본의 각 사업부 사장들도 총 출동을 해가지고 경쟁사 제품 기술 동향 파악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경쟁 제품 비교 전시를 연 거는 2018년 이후 5년 만인데 경기 침체하고 수요 위축 등 이런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그 글로벌 경쟁 등 그 대내외 위기상을 맞아서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갤럭시 S22죠. S22의 그 성능 저하 논란을 이야기한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인데 이 문제가 있었고 드럼 세탁기 강화 유리 파손으로 인해서 리콜 사태 등 삼성전자의 경쟁 우위 그 원천인 품질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품질 검증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올해로 15번째 15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1993년부터 경년제로 개최되고 있더라. 경쟁사 제품을 면밀히 뜯어보면서 그 자사 제품의 그 장단점을 파악해야 돼. 장단점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취소가 됐어요. 전시회에서는 그 모인 자료가 추후 새 제품하고 기능 개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삼성은 이번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통신 장비나 뭐 TV,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노트북 하여튼 다양한 그런 주력 제품들 비교 제품군을 총망라해 가지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가령 그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옆에다 애플의 아이폰 14를 놓거나 또 비스포크 냉장고하고 뭐 독일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있죠. 밀레, 지멘스 제품을 나란히 이렇게 두는 식인 것 같아요. 삼성은 단순 제품 전시가 아닌 그 기기 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서 그 삼성 생태계죠. 그 구축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이번 전시에서 생활가전 DA죠. 생활가전하고 영상 디스플레이, 모바일 그 MX 경험 등 이 DX분의 그 세계 사업뿐 아니라 고객 경험, 멀티 디바이스 경험 업무를 맡고 있는 CX MD 센터도 처음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 시장을 방문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 회장은 과거에 삼성전자 사장 시절부터 이 선대 회장과 동행을 했어요. 전 시장을 꾸준히 찾은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기회되면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중국 소식인데 평일에 하루에 평균 한 100명 정도는 방문하는 것 같다. 이 상하이의 난징거리에 삼성 스토어 관계자가 그 말인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온다. 지금 당장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해도 한 50명은 넘을 것이다. 이거는 상하이 난징거리의 애플 스토어 관계자가 하는 얘기고, 애플이요, 중국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이제 공고히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삼성이 여전히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고전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워낙 그 반항 감정이 더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중국에도 좀 그렇잖아요. 뒤끝이 아주 지저분한 놈들 아닙니까? 응? 뭐 대륙의 기질이 아니고 아주 추잡한 그런 소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중국 애들 같아 보면은 이 중국 참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중국 상하이의 그 난징거리 부근에 삼성전자하고 애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점유율 수치를 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6월 29일인 것 같아요. 뭐 기자가 한번 방문을 했는가 봐요. 그 상하이 난징거리 인근에 길거리 하나를 두고 삼성전자 스토어하고 애플 스토어가 얼굴을 좀 맞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대고 있는데 2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사뭇 달랐다.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Z4 그 최신 제품 등을 이렇게 막 이게 뭔가 전시를 했겠죠. 전반적인 그 매장이 이렇게 딱 배치돼 있어. 제품을 배치돼 있는데 그 삼성전자 매장에는 20분간 한 10여 명도 채 안 되는 방문객이 다녀갔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보면 많이 들랑달랑 거리하는데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건지 하여튼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삼성 스토어 직원도 그래요.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좀 방문하는 것 같고 주말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방문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바로 앞에 애플 스토어에는 리모델링 공사로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등 매장이 좀 협소한가 봐요. 같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좀 훨씬 많더라. 방문객들이 훨씬 많더라. 뭐 육안으로도 느껴졌다. 그런 겁니다. 이 방문객 대부분은 애플이 지난해 그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 14 시리즈를 비롯해서 뭐 맥북 등을 이제 체험하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도 이 같은 현장 분위기를 뭔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4,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 애플의 그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보니까 한 20%된 것 같아요. 20%대로 다른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점유율 1등으로 썼대요. 이 사학의 애플은 그래도 뭔가 그 감성, 우리가 보통 갬성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점유율도 높고 신규 라인업을 출시하는 매년 4, 4분기, 4분기와 그 다음 분기에는 한 10% 후반대에서 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더라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플래그십 분야에서 애플의 또 중저가 라인업에 선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끼어갔죠. 샌드위치 그런 신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국 기업들이 폴더블 폰에도 또 띄워주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또 삼성도 또 베끼잖아 또. 응? 삼성 제품을 열심히 또 베끼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시장에서 또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과거에는 애플과 삼성이 주로 경쟁을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제품도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삼성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을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이왕이면 이제 중저가 가지고는 중국에서는 안 먹힐 거냐. 아주 고가로 가겠다, 고가. 그냥 프리미엄으로 나가가지고 확실하게 기선 제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또 오늘도 즐겁고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